벌써 한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랭킹5 출발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왜 이런 걸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미증 시는 돌아가면서 지수별로 최고가 찍는 모습도 나오던데 우리 증시는 도대체 이걸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건지 코스피 지수도 2600선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고요. 외국인들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또 반도체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슈로 반도체 이야기 해볼게요. 엔비디아도 신고가 사상 최대 또 주가를 나타내고 있고 TSMC는 어제 실적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4% 넘게 이렇게 밀릴 일인가 싶긴 한데 자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어제 아무리 장 막판에 반도체가 약진을 했다고 해도 사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일단 우리가 하락을 하면 왜 하락하는지 이유를 좀 가져다 붙이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는 HBM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네.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지금 같이 빠지는 상황 네. 속에 우리가 조금은 간과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9월달, 10월달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코스피 현물 지수의 수급 유입 혹은 반도체, 전기전자를 좀 매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들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봤을 때 환율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이 벌써 1,370원 위에서 지금 플레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의 어떤 생각에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희석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TSMC발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의 여전히 좋은 위치에서의 흐름,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IT는 지금 초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각계 전투의 형태로 우리나라는 지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 발 더 물러서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불편하더라도 네. 부담스럽더라도 담아내야 되느냐 이것을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오늘의 하락은 특히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여전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에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지만 네. 종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보다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크 시스템즈처럼 악성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 오히려 지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있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이지만 IT 투톱보다도 파크 시스템즈 같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쪽 그런 좀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종목은 잘 골라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엔비디아와 TSMC 30년 동안 끈끈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둘 사이에 뭔가 균열이 가고 있다. 엔비디아에서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1등인 TSMC에게서 뭔가 약간의 이제 손에 좀 놓는다면 2등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뭔가 또 기회를 얻진 않을까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삼성전자 얼마나 지금 이게 간절하겠어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런 거에 희망을 갖질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파운드리 점유율이 삼성전자 11% 정도까지 떨어졌죠. 10%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일부 제품에 대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TSMC랑 완전히 척을 돌린 다음에 거래를 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블랙에 관련해서 지난 9월 달에 한번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서열의 문제가 일부 발생을 했다 하면서 엔비디아가 관련된 걸 좀 고집을 했었고 하이닉스하고 TSMC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약간 고집을 좀 꺾었다고 하면서 해결이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약간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해서 공급 라인을 바꿀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TSMC보다 기술력이 없는가? 뭐 일부 없는 것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고객이 TSMC만 있는 건 아니죠. 퀄컴 쪽에서도 물량을 못 받아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한 기술 노하우를 이제 받아서 자체 사업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다가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이런 시각이 해소가 안 된다라면 엄청나게 이쪽으로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지. 그냥 뉴스에 의해서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엄청 개선되겠네 하면서 매수하기에는 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물론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기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갈등설에 있어서 우리 삼성전자 워낙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주셨네요. 좀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TSMC랑 등을 돌리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뭐 확대 해석은 좀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미반도체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주가가 매일매일 좀 달라지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하루 좋았다가 뭐 한화인더 하루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반대의 모습 보이나 했는데 한화인더도 지금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통 이 두 종목을 좀 경쟁 구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한화인더 최근에 뉴페이스 느낌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랬다가 급락 나왔다가 좀 다시 전환되나 싶었는데 또 좀 빠지고 대세가 하이브리드 본딩인 것인지 SK 하이닉스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HBM 설계 변경 네. 이슈 때문에 오늘 한미반도체 급락인데 그러면 또 여기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또 올라가는 건지 이 두 종목을 보는 시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한미반도체가 지금 HBM 관련한 설계가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가면서 설계 변경, 구조 변경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가이던스만큼 어떻게 보면 매출이 조금 안 나올 가능성도 높은 네.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되면 당연히 숫자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TC 본딩보다 더 높은 이제 하이 본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하이 본딩을 바라보기에 아직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TC 본딩에서조차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지금 테스트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 본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수요일 날 장 마감하고 하나 인더 쪽에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런 뉴스가 나온 거죠. 네. 지금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하나 인더의 TC 본딩이 테스트 탈락을 했다, 콜 테스트를 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생겼는데 하나인더 쪽에서는 아니라고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날 오히려 하나인더 조금은 이제 기대해볼 법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네.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이다 보니까 네. 여전히 지금은 하나인더보다는 한미반도체구나. 그래서 이제 수급이 한미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려갔었거든요. 거기가 딱 어제까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한미반도체 혹은 SK 하이닉스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나온 거죠. 갑작스럽게 설계 변경, 그로 인해서 이게 네. 주가를 이렇게까지 지금 밀어낼 일인가라는 의구심을 들 정도로 지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라 더욱이 지금 TC 본딩 다음의 기술이 이제 하이 본딩인데 지금 하이 본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지금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하나인더도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단 떨어지는 낙폭 자체가 조금은 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한번 흐름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다음 주 초에 이 하락이 멈추면서 여전히 조정 시에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받쳐준다면 저는 그때 동참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채팅창에 이런 말 있더라고요. 네. 종잡을 수 없다. 그 그렇죠.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거 빠지는 건지 오르는 건지 잡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 하나만 가지고 따라잡기에는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는 거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다음 주까지는 한번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원픽이 SK 하이닉스였잖아요. 네.
저희 딱 그 추석 연휴 직전에 했던 네. 방송에서부터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네. 반도체 볼 거면 하이닉스 하나만 보자. 네. 하이닉스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저는 지금도 하이닉스는 올라갈 룸은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전 고점 24만 원 좀 불가능하진 않다고 보고 있지만 뭐 22만 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게 매일 오르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오른다라면 저는 이제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만약 없으신 분들이라면 전 18만 원 초반이나 18만 원 이하를 한번 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만약에 이 정도를 준다라면 전 그때부터는 또 모아갈 수 있다 생각,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목요일이죠. 24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6조 7천억 이하로 나올 것이냐 혹은 6조 7천억 이상으로 나올 것이냐. 물론 6조 7천억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6조 5천억 이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초에 만약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뭐 한 번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SK 하이닉스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는 구간이기도 한데 오히려 없는 분들께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다음 주 초쯤에 눌림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AS 해주셨네요. 자, 반도체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제약 바이오는 워낙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엠폭스부터 해서 이런 좀 테마 쪽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엠폭스 원숭이 두창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만큼 좀 심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WHO에서 넥스트 팬데믹 경고를 했던 모멘텀이 어제부터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반응하는 게 뭐 저런 엠폭스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쪽이에요. 단기 시세일 줄 알았는데 일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지수 안 좋을 땐 더 가잖아요. 자, 그러면 국내 진단키트 중에 정말로 수혜 누릴 수 있는 쪽, 연관 있는 쪽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네. 사실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 이슈에 반응할 만한 기업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약 이제 이게 확장이 좀 돼서 여러 나라로 이제 권고에 대한 강도가 좀 세지게 되면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팔로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좀 보고 매매 전략을 짜실 분들은 랩지노믹스 하나를 보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랩지노믹스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수요일 날 미국이 이제 IMD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완료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진단 키트를 좀 판매할 수 있는 판로 자체를 확보를 한 뉴스가 좀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시세가 조금 더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또 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저는 랩지노믹스가 한 번 더 대장에 좀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젠을 좀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근데 좀 안 보이던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명확하게 이제 대장의 자리를 랩지노믹스가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네, 이유는 네. 시젠이 만약 움직였으면 시젠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진단키트주도 움직이는데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좀 악재가 나와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은 랩지노믹스가 가니까 시젠이 당연히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서 쫓아갈 수 있겠다, 쫓아가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매매를 하는 건 다소 저는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랩지노믹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근데 앞서 이제 앵커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 네. 반도체가 만약 움직였으면 네. 이쪽 뉴스 수급이 여기까지 안 갔겠죠. 네, 거의 뭐 네. 우리가 신경 안 썼을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이 분산이 되는데 네. 지금 TSMC 이슈 나왔고 엔비디아 여전히 좋은 모습 네.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걸 봐서는 조금 더 이런 작은 뉴스를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럴 때도 우리가 사실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단기적으로라도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 눈을 돌리다 보니 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넵지노믹스 위주로 좀 보자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한미약품이요. 오늘 주가 흐름이 좀 크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장 초반에 16%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37만 5천 원 찍었었죠. 거의 이게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 다시 좀 6%대로 오름폭은 많이 빼긴 했습니다.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유창희 대표님, 네. 본부장님, 주가 너무 좋은 상황이죠. 뭐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있겠지만 네. 사실 지금 경영권 이슈가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이 경쟁업체 대비해서는 가장 앞선 네.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제품 출시가 된다라면 시장 선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위고비 열풍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미약품이 다시 한번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주목을 받는 게 있고, 사실 오늘은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더 크다 생각을 좀 네, 하고 네.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그 전에는 뭐 여름 연초에는 경영권 분쟁이 오히려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TA항공 같은 경우도 경영권 뭐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슈고요. 또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한 2주 전에, 2, 3주 전에 약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면 어찌되었든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진 사태도 그랬었고, 뭐 SM 관련해가지고 이슈도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좀 기민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것이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들이 조금 더 시장에 주가에 영향을 비친다라면 일단은 신고가입니다. 오늘 이제 물론 윗꼬리가 나와서 네, 조금 네. 아쉽긴 합니다만은 한 35만 원, 36만 원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이렇게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또 여력도 남아 보입니다. 경영권 이슈라는 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러면 한미약품과 또 같이 가는 게 한미사이언스가 될 텐데, 김태성 본부장님의 9월 초 원픽이었거든요. 저희 말씀해주신 시점 대비해서 최고가 기준 14% 정도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 네. 이쪽도 오늘 같이 윗골이 좀 달려 있었어요. 네. 추가 전략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네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올라옴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HLB 쪽과의 뭐 어린이용 뭐 제품을 또 판매에 다시 공급 재개한다라는 이슈도 좀 있었었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도 지분 경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미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혹은 이제 급락을 할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만한 지금 호재성 뉴스가 조금은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경영권 분쟁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연말이 가면 갈수록 지금 굉장히 또 한 번 더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비만 당뇨 쪽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한미를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 혹은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지금 한미그룹주사라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의 지주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탄력성은 오히려 호가가 조금 더 높은 한미약품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미약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미사이언스 지금의 위치도 결코 나쁘지 않다. 뭐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뭐 14% 올랐다? 그럼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흐름 보시면 그동안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난 걸로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거래량이 붙어서 움직였을 때 오히려 투심이 조금씩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이쪽은 좀 연말까지 더 뉴스 체크하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세 번째 이슈 들어가 볼게요.
콘텐츠 쪽입니다. 넷플릭스 두 분도 많이 보시죠. 네. 흑백 요리사 최근에 보셨나요? 맞죠. 네, 당연히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뭐 흑백 요리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또 많은 콘텐츠 쏟아내는 가운데 3분기 가입자 늘어났다고 하고 실적 호조 딱 나타내면서 어제 주가 흐름도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콘텐츠주 국내에서 또 관련해서 연결 지어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콘텐츠주가 오늘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 갈수록 탄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역시나 넷플릭스와 우리 콘텐츠는 좀 별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유창희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 좋다고 해서 우리 콘텐츠가 어디가 좋을까 뭐 특수 효과나 이런 거 정도 네. 생각했는데 탄력 떨어지는 건 확실히 연관이 좀 덜해서인가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의 제작 여건이 네, 뭐 네. 좋아지는 부분들은 좀 있죠. 네. 근데 이게 예전하고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좋은 작품이 나와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성공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은 다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예전보다는 좀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직은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작품,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히트를 쳐서 그때 약간 주목받는 건 있지만 네. 뭔가 예전처럼 연속된 히트를 치는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소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지만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할 게 아예 없는가 결국에는 이제 기획사 혹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가격이 그러니까 출연료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들 물론 연관성이 예전보다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뭐 SM이라든지 YG엔터, 뭐 하이브 같은 기업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게 넷플릭스랑 무조건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전체적인 그 시장을 좀 넓게 본다라면 네. 그런 쪽에 대한 좀 주목도를 가져갈 수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콘텐츠 시장이다 보니 또 넓게 본다면 뭐 엔터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겠지만 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탄력이 떨어지는 게 차익 매물에 영향도 있을 것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지만 넷플릭스가 좋으면 당연히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을 수 있겠죠. 뭐 시장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계 파이가 커져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내 OTT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게 희소식인지 악재인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가 흐름만 봤을 때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어찌 보세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네. 넷플릭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네. 콘텐츠주들은 오늘이 날이다 싶을 다 정도로 다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갔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정책 자체가 이제는 IP를 본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 네. 그 IP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추가 콘텐츠라든지 혹은 외형을 확장을 했었을 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들은 그 IP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네. 지금은 IP 자체가 넷플릭스에 귀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은 당연히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나와도 안 오르는 게 지금 컨텐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가장 또 뚜렷하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영화 작품이 파묘였는데 맞아요. 파묘가 벌써 1,000만 넘었었죠. 그때 당시에. 그거를 공급한 게 쇼박스입니다. 근데 네. 쇼박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를 보면 올라가는 듯 하다가 저도 오늘 아침에 개장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투심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쇼박스가 올해 하반기에 기대작이 없는가? 아닙니다. 지금 사흘이라고 하는 또 작품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주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지금의 흐름이라면 일단
관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뉴라든지 오늘 쇼박스와 같은 혹은 코프스 코리아처럼 변동성이 높았던 기업들이 오늘의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보셔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악성 매물이 나왔을 때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수급이 붙지 않다 보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인지는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만의 파티였네요. 그쵸. 결국에는 일단 국내 콘텐츠 관련주에 있어서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부양책까지. 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화장품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닙니다. 그만큼 종목별로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쪽 강하고요. 현대 바이오랜드, 뭐 스킨앤스킨 좀 작은 종목 위주로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쪽은 1%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주가가 양극화되는 것은 역시 뭐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있어서 차별화가 있어서인지 유창희 본부장님 네. 화장품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 대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 많은데 어느 쪽에 집중해 볼까요? 둘 다 애매한 것 같아요. 둘 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네.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제 비중국향 기업들, 네. 뭐 북미 지역이라든지 일본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수출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분기 때 주가가 너무 좋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적을 열었을 때 조금 확인해보자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그러니까 안 좋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더라도 너무 그때 반영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뭐 V2든 뭐 실리콘2든 주가가 조금 정체 현상. 그렇다고 하락은 아니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제 중국 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대표적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여기서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고 있죠. 근데 최근에 약간 이제 꿈틀거렸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대규모 그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화장품을 본다라면 어찌됐든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다 하락을 했어요. 지난 9월 초까지 주가가 다 하락한 상황에서 여기서 더 나올 악재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중국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혹은 실적은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면 사실 저는 환율이 엄청 강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는 어떤 전망들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화장품주들도 실적이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게 조금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부 저가 매수 또 환율적인 흐름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화장품이 한창 주도주 역할을 했을 때는 그냥 다 좋았거든요. 그냥 실적만 좋다 해도 좋고 수출 잘 됐다 하면 좋고 했는데 이제는 실적이 좋아도 뭔가 기대감이 있어도 종목을 골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주가 흐름도 그렇게 폭발적인 시세가 나진 않습니다. 그만큼 대응하기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장주를 봐야 되는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국 경기부양책 얘기 나왔을 때 한 번 튀더니 그걸로 끝이 났네요. 이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왜 요즘에는 기어가고 있는 걸까요? 중국 분들이 지갑이 좀 많이 얇아지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여러 번 지금 나오긴 하는데 계속 나오는데. 네. 금액에 대해서 와 이렇게까지 돈을 푼다고 할 정도의 경기 부양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왜냐 그동안에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은 그것들이 실제로 이행이 되든 이행이 되지 않든 좀 과격하게, 과감하게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요 근래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경기 부양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네. 조심스럽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중국이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를 한번 느끼는 계기가 아닌가 저는 싶어요. 더욱이 지금 화장품주가 저도 머릿속에서 계속 복잡한 이유가 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의 폭이 흐르듯이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하지만 네. 주봉 혹은 월봉 기준으로 보면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도 시세가 좀 살아있는 쪽은 아모레퍼시픽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만 LG생활건강은 좀 힘들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동안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 급한 상황이라서 좀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시세가 좀 여전히 살아있는 한국콜마를 저는 보는 게 지금 이제 화장품 내에서도 다 좋은 게 아니라 앵커님 이야기대로 살아있는 쪽에 좀 비중을 좀 옮기셔야 될 때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살아있는 쪽을 보자.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 정도를 네. 집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통신주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진 않지만 KT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적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신고가 행진, 최근에 수급도 괜찮고 이슈가 정말 많더라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I를 개발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콘텐츠, 인력 재배치,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 볼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유창희 본부장님, 네. KT 조용한 강자입니다. 신고가 행진 이어가는 이유가 궁금해요. 뭐 사실은 KT 같은 기업은 좀 재미가 없는 기업으로 네. 예전에도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7월 들어서 시장이 좀 힘을 좀 못 받고 있다 보니까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들, 약간 경기 방어주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보시면 뭐 SK텔레콤, KT 광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매력으로 보고 있고 또 KT 같은 경우는 사업을 여러 부분 확장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AI 쪽으로도 확장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엔터 쪽으로도 제작 쪽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장을 하고 있고 쇼핑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을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조기 정착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큰 폭으로 쭉쭉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완만한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KT의 신고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종목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마음 편안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또 KT가 추가로 더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K뱅크에 대한 이슈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5조 원급 이제 대여다라는 평가 받고 있어요. IPO 앞두고 있는데 일단 수요 예측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가 고민이 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K뱅크 상장한다면 KT에게 있어서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수요 예측은 또 다르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은 또 이 K뱅크 IPO 뭐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부분에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 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경기 방어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5% 빠졌는데 방어주가 5% 오르면 당연히 포트에 포함할 만하죠. 그런데 네네. 지금은 KT 좋다 하지만 2, 3% 오르고 네. 반도체는 10%, 15% 빠지는 지금 시장에서 방어를 못하는 거죠. 방어를 지금 저는 네.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뭐 길게 보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포트를 방어한다 개념으로 이제 담으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뭐 통신사들 중에 그래도 가장 시세가 좋은 쪽을 봐야 된다면 이제 KT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었을 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은 SK텔레콤도 괜찮지 네. 않나.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 계좌를 좀 면밀하게 네, 객관적으로 네. 판단하고 여유가 있으면 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까지 눈이 잘 안 가긴 맞아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통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이지만 뭔가 여유가 된다면 SK텔레콤이나 KT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